그 운을 얘기하기 전에 내년 운이라는 건 결국에는 올해로부터 가는 거잖아요. 올해. 신축년부터 이민년까지 가는 그 흐름을 계산을 해야 이제 이민년 운세를 잘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리뷰를 해보자고요.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메모장. 자, 신축년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축중, 신금, 투간이죠. 그리고 오행으로는 토생금이 됩니다. 토생금이 되는데, 자, 축중에서 신금이 나왔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축이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리 공부하실 때 특히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발 그 신살이나 그런 십이운성이라던가 지장간이라던가 이런 약간 깊게 들어가는 그런 이론들은요, 최대한 나중에 공부하시고요. 처음에는 이 축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축이라는 글자의 물상, 축이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방향, 축이라는 글자가 의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축은 오래된 것이에요. 오래된 것. 우리가 보면은 계절적으로도 보면은 인묘진, 사오미, 신유수, 해자축이라고 하는 마지막 끝에 있죠.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고전, 옛 것,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것 또는 이제 폐기된 것, 이미 사용이 끝난 것, 흔적만 남은 것. 축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되고요. 하는 에너지의 방향은 묶는다예요. 다 멈춘다, 정지한다, 정지하는 듯 하다, 또는 압축한다, 누른다, 억제한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업적으로 막 만약에 이렇게 축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하나요, 그거? 금속 관련 뭐 압착해서 사출하는 뭐 금속 성형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축의 에너지가 되겠네요. 이런 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다 보면은 우리가 물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축이 올해 이제 운이었다고요. 전체적인 이 신축년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죠. 저도 신축년이고 여러분들도 신축년이죠. 지금 이제 막 대선 후보들이 이제 막 토론하고 지금 막 이렇게 뭐 난리가 났는데, 그런 것도 다 그 분들도 신축년의 흐름에서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축년이 이제 올해 전체를 관장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신금이 나왔다. 축 중에서 신금이 나왔다. 만약에 이게 뭐 신축년이 아니라 정축년이라 그러면 정 따로 축 따로겠죠. 뭐 에너지의 흐름은 화생토가 돼서 지지에 집중이 되겠지만은 축 중에는 정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따로따로 이렇게 흐르는 듯한 이런 게 이제 중심이라면은 신축년은 위와 아래가 통했어요. 축 중에서 나왔으니까. 자, 그럼 이거를 한번 보자고요. 축 중에서 무언가 나왔다. 근데 이 나온 것은 과거의 것과 연결되겠네요. 옛날 거니까. 축 중에 신금이 났으니까 과거의 것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밀착된 형태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초가 아니죠. 작년 말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년의 흐름은 과거지사, 과거의 것, 옛날 것, 내가 예전에 했던 행동, 과거의 미련,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련 말고 하여튼 그냥 옛날에 했던 것들, 정리되지 않았던 인연, 이런 것들 때문에 사건 사고를 불러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사건 사고를 불러온다고. 그래서 보면은 뭐 최근에도 김모 연예인 또 뭔가 막 사건 터졌더라고요. 보니까 뭐예요, 옛날 거, 예전에 했던 행동, 과거의 미련, 정리되지 않았던 인연, 이런 것들이 이제 발목을 붙잡은 것처럼 돼버렸죠, 올해. 근데 보면은 아직 신축년이 안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이번 달을 기점으로 해서 이민년의 흐름이 시작이 됐어요. 인목하고 술토는 인호술이라고 하는 삼합적 에너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수월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 뭐 예를 들어서 신축년의 흐름이 뭐 한 이 정도 같아요. 이 정도가 되고 이민년의 흐름은 요렇게 이제 가겠죠. 이게 신축년이고 요게 이민년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겹치는 부분, 이게 이제 올해 수월부터 내년 축월까지가 겹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민년은 지금 벌써 시작이 되었다. 이미 이민년 운세를 맞이해서 이미 일을 벌리는 사람들이 지금 시점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주마다 다르겠죠. 자, 그래서 올해의 테마는 과거의 미련 때문에, 과거에 했던 것들 때문에 사건 사고를 불러오는 것. 그래서 올해를 잘 쓰는 분들은요, 정리하는 한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축년 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끝나지 않은 뭔가가 있다면은 올해 안에 다 정리하셔야 새로 다가오는 이민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축년에 신축월까지 있어요. 내년 1월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직 기간이 한 3, 4개월 정도 남았죠. 내년 1월까지는 입춘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리하실 만하다. 그게 이제 신축년의 흐름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오행별로 신축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신축년에 뭐 대부분 과거의 것들 때문에 다 문제가 됐어요. 경자년에는 이런 게 없었단 말이죠. 뭐 학폭 미투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올해 내내 그렇게 과거의 것들이 발목을 잡는 그런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내년 운이 들어왔다고는 하나 방심하지는 말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내년 운을 해석을 해야겠죠. 자, 이민년이 왔습니다, 이민년. 자,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오행으로는 수생목이 됩니다. 천간에서 지지로 가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죠. 올해의 흐름은 천간이 아니라 지지 중심이다. 지지 중심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이며 성패 중심이 아니라 길흉 중심이 될 거다. 천간으로 오행의 에너지가 머무르게 되면요, 성패가 중심이 돼요. 지지의 에너지가 머무르게 되면은 성패라기보다는 과정, 길흉,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경자년 초부터 해서 그 코로나가 이렇게 급격하게 그 이슈가 됐죠. 그리고 신축년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경자년에는 방역을 어떻게 하더라도 지지에 머무르니까 과정이라고요. 함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뭐 경자년에도 뭐 방역을 잘하네 마네 이런 말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지켜본다고요. 왜? 지지에만 있으니까. 성과로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근데 올해는 신축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코로나 그 대응했던 정책에 대한 결과를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대부분 사람들이 방역을 잘 했네 못했네, 경제 성과가 어땠네 저땠네 라고 하는 성과 중심으로 결과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신축년은. 그러니까 내년에 또 이민년이 왔다는 것은 뭔가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과정을 얘기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들한테 펼쳐지는 사건 사고도 대부분 진행형인 형태로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할 만하지, 됐다 안 됐다 이런 성과나 이런 드러난 결과를 이야기할 만한 운은 아니라는 거죠. 천간하고 지지도 그런 식으로 분류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오행으로는 수생목이고요. 한난조습으로는 한하고 조한 형태가 됩니다. 한하고 조에 차갑다 춥다가 되고요. 차갑다 춥다가 되고, 조한 거는 건조하다 마르다 뭐 이런 거겠죠. 오행으로는 한하고 조하다. 자, 그래서 한한 사주의 특징, 한한 거의 특징이 뭐예요? 한 사람은 조급하다 성급하다, 마음은 저 앞에 있는데 몸이 아직 여기에 있다, 시작이 어렵다, 이런 특징들이 있죠. 근데 이제 장점은 뭐예요? 대신 오래 한다가 되겠죠. 시작을 하기까지 과정이 너무 어렵지만은 한번 시작을 하면 오랫동안 끌고 가는 힘이 있는 게 하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한 사람은 뭐예요? 섞이기 어렵다, 고집스럽다, 그리고 이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조한 사람 특징은 뭐냐면은 10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예요. 똑같아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를 뭐 예를 들어서 동창들을 10년 만에 만났다. 근데 10년 전 그때랑 지금이랑 생긴 것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뭐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좋아하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근데 사주가 조금이라도 습하다 그러면은 10년 정도 지나면요, 성격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뭐 더 온순해졌을 수도 있고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잘 웃을 수도 있고요. 좀 더 인자한 이미지로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습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 상대방 또는 이제 흐름에 맞춰서 변화를 할 수 있는 폭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민년은 한하고 조한 운이 왔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조급하다 그랬잖아요. 한하고 조하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게 뭐냐? 급해요, 지금. 지금 이제 아직 이민년이 안 됐는데 이민년이 오기 전 신축년이 막바지에 대부분 급해졌어요. 조급해졌어요. 판단을 빨리 할 수 있어요. 서두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 수에서 목을 가는 이 목 때문이에요. 목. 수를 보면요, 수의 오행은 모으다, 모이다, 모은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수를 그냥 물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물은 수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냥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자연계의 물질로 대표되는 수의 성질이 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물을 보면요, 여러분들 분무기를 이렇게 뿌리다 보면은 물방울들이 점점 모여가지고 덩어리가 커지죠. 응축하죠. 응축하고 응집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다르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수는 화의 반대편이 있는 거잖아요. 화의 반대편에 있으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어둡다라고 표현합니다. 화는 밝으니까 수는 어둡다. 그 가시 어두워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예전에 어떻게 봤냐면은 병인이라는 글자를 놓고 보니까 인목이 병화를 굉장히 잘 생해줘서 병화가 막 밝아지는 것 같은 물상이 보이는 거예요. 병인이라는 글자를 보니까. 그러면 병화 대신에 이민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 뭐야? 불이 아니라 딴 게 왔네? 물이 왔네? 그럼 밝아지지 못하겠네? 그럼 어두워지겠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은 수가 모아왔던 것인데, 이게 언제 모아왔던 거예요? 기해, 경자, 신축이죠. 자, 지지로 해자축이라고 하는 수의 에너지, 그 3년 동안 모아온 것이 천간에 드러났네요. 기해, 경자, 신축에는 해자축이 지지에서만 있었으니까 이걸 드러낼 수가 없었는데 이민년에는 임수로 드러내네요. 자, 그러니까 왜 조급해졌어요? 3년 동안 내가 준비하고 버티고 이렇게 억압해 왔던 것을 이제 드러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뭘 하려고 보니까 뭐가 또 왔어요? 인목이 왔죠. 인목의 에너지적 역할은요, 수를 끌어낸다. 끌어내어서 화로, 밑에는 좀 지우겠습니다. 화로 발현시키려 한다. 이게 이제 특징이죠. 그러면은 이민년에 그냥 흐름이 딱 보이죠. 그동안 이렇게 버티고 내가 해왔고 준비했던 것들을 내년에는 쓰겠구나. 뭔가를 하겠구나. 그래서 저지르려고 한다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수에서 목의 또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인목은요, 새 것이에요. 새 것. 기존에 없던 것. 새로운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수에서 목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요, 새로운 흐름이 형성된다. 신축년에 정리해서 이민년에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기존에 없던 거니까. 그래서 이민년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뭔가를 저지르고 그동안 이렇게 억압되어 있던 것을 풀어내는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거죠. 신축년이 얼마나 우리 생활 자체가 억압돼 있잖아요. 축 때문에. 지금 뭐 집합금지니 뭐 영업 제한이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고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돼요. 지금 억압되어 있었잖아요. 축년에. 그러니까 이민년에는 당연히 그 집합금지 이런 거는 굉장히 완화돼서 이제는 뭔가 좀 희망적으로 할 수 있는 해가 될 거다. 굉장히 희망적인 해가 될 것이다. 자, 근데 그러나 문제는 역시 임수예요. 이게 뭐예요? 아직 어둡다. 아직. 인목이 목생화를 해야 되는데, 임수라고 하는 과거의 해자축년에 그 임수가 아직까지 붙잡고 있잖아요, 인목을. 인목은 막 신나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모여있던 해자축의 그 에너지가 잡아 당깁니다. 그러니까 이민년에는 어때요? 희망적이고 파격적이고 뭔가 새로 하려고 하고 이러는 건 틀림이 없는데, 과거의 망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해자축년의 망령, 뭐 이런 과거의 것들이 아직도 발목을 붙잡는다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희망적이긴 하나, 그렇게 뜻대로 이렇게 한 번에 가지진 않는 그런 해가 될 거다. 물론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완전히 전환해서 새로운 운을 맞이하는 명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민년에는 인목 하나 때문에라도 축과 인의 관계도 알아야 돼요. 축의 역할은요, 축이 목을 보게 되면요, 목이 하려고 하는 것을 붙잡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신축년에 뭔가 새롭게 벌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올해 하시겠다고요? 막 이러면서 웬만하면 좀 늦춰서 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민년에 좋습니다라고 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민년에 뭔가 국가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운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정치적인 것을 보자고요. 신축년이죠? 내년까지 정리가 된다. 지금 막 이슈가 된 거, 여러 후보들이 막 옛날에 해왔던 것들, 과거에 했던 것들이 지금 드러나서 이슈가 됐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수순이다. 물론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뭐 지나가봐야 알겠지만은 어떠한 형태라도 신축년에 결론이 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정책과는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가 된다. 이거 완전히 이 목의 에너지는요,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크고 그 전에 있던 것들에서 새로운 것으로 전환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패러다임이 뒤집힐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정책들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가 일어날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임목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다. 막연하다. 그래서 뭔가 비전이 제시가 되고 새로운 정책의 방향이 제시가 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결과도 바로바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뭐가 안 된다는 소리. 특히나 그 임목이 가려고 하는 것도 임수가 붙들잖아요. 임수가 붙들게 되니까 아직까지 과거의 것을 다 아무리 막 끝내주는 그런 정책안이 나와서 갑자기 경제가 막 살아날 것처럼 보여도 과거의 것들을 떨어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회복이 그렇게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방향은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인 거는 어떨까요? 경제적인 것. 저는 이제 그 오행의 흐름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데, 해자축에 오는 현금 흐름이 멈추는 걸 경색이라고 하나? 무슨 경색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경제 흐름은 지금 약간 멈춰있는 상태다. 신축년이니까요. 경자신축년은 이제 경자년 초에도 제가 얘기를 했죠. 경자년은 양극화가 이루어질 거다.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이루어질 거고, 신축년에는 자금의 흐름이 묶인다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비트코인 같은 거 하지 마라. 주식 같은 것도 지양해야 된다. 묶일 수 있다. 근데 그 묶이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최근에 뭐 대출 규제까지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약간 현금 흐름이 막힌다고요, 신축년은. 근데 이민년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이거 새로운 돈이 풀리기 시작하죠, 이제 막.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민년은 화폐 팽창이 제대로 일어나는 운이라고 봅니다. 통화 팽창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중에 돈이 풀린다. 뭐 이게 코로나 때문에 경자년에 신축년에 뭐 이렇게 풀렸다, 많이 풀려가지고 막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건 아직 체감을 못하고 있죠, 풀린 거를. 내년에 되면은 체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돈이 많이 풀리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저도 이제 경제 쪽으로는 그렇게 막 딥하게 들어가진 않고, 오행적인 흐름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행적인 흐름을 보면 그렇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이렇게 자금의 흐름이 형성되는 운처럼 보입니다. 이민년에 그렇게 보이고요. 또 뭐를 해야 되죠? 이게 다 정치랑 경제가 다 아닌가? 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만하죠. 할만하다. 그러면 이제 뭐 창업이라던가 개업, 뭐 아니면 신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규 업장,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뭐 지금 뭐 그 자영업 하시던 분들도 많이 정리를 하고 막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거에 반해서 내년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또 늘어날 만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민년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민년에 이제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은 운세를 나한테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운이라는 건 참 아이러니해요. 연운은 딱 두 글자밖에 못 온다. 이민년이잖아요. 이민년. 이게 이민개묘년이 아니죠. 이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운은 딱 두 글자밖에 안 온단 말이에요. 네 글자씩 오면 얼마나 좋아요. 네 글자씩 와도 똑같겠구나. 이민개묘면 수생목이니까. 그러니까 두 글자씩 오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부족한 결핍되는 또는 부족한 오행이나 에너지가 있기 마련이다. 자, 부족한 오행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민년은 수생목인데 이게 화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수생목의 목표는 수가 화까지 가기 위해서 수생목을 한다가 되죠. 수는 화까지 본능적으로 가려고 하고요. 당연히 인목은 수를 일단 끌어들여요. 인목은. 그리고 화를 어떻게든 보내려고 해요. 근데 지금 이민년이다 보니까 화가 없잖아요, 사주에. 그러면 이제 이민년은 조심해야 되는 게, 일은 벌리는데 결과가 잘 나오기 어렵다. 과정이라고 했죠, 제가 처음에. 이민년은 길흉이라는 과정이라고요. 결과까지 가기가 어렵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화가 없는 상태에서 벌리다 보니, 이게 난한 에너지가 없죠. 난한 에너지가 없잖아요. 조급하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예측 불가능하다까지 포함합니다. 예측 불가능하다. 성급하게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친다. 이민년의 테마는요, 새로운 시도를 하지만 조급해서 생기는 사건, 사고들이 있다. 빨리 뭘 하려고 해요. 이게 신축년의 축에서 인으로 가다 보니까요, 빨리 뭔가 하려고 해요, 내년에는. 그래서 벌써 지금 뭘 하고 있다니까요. 내년 운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요. 급하게 하다가. 급하게 가면 다 사고 납니다. 우리 운전할 때도 급하면 막 밟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죠. 근데 그냥 느긋하게 이제 여유롭게 운전하고 하다 보면 막 풍경 같은 것도 보게 되고 막 그 차 간 거리도 막 다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안 나죠. 근데 급하게 가면요, 옆은 안 보이고 앞만 보이거든요. 앞에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딱 훅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사고가 나는 거죠. 내년의 특징은요, 이게 수생목이 화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내년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민년을 쓸만해요? 사주 안에 화가 있는 사람들이 이민년에 제대로 무언가를 한다가 되죠. 제대로 뭔가를 벼르고 있다. 이미 벼르고 있다. 지금 1400명 정도가 제 라이브를 보고 있는데요. 이 1400명 중에서 화가 있는 분들은 지금 이민년을 굉장히 벼르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뭘 하려고. 목생화까지 가서 이제 내가 왜냐하면 신축년은 화를 쓰기가 어렵잖아요. 축이 화를 확 설계해 나가고 목도 쓰기 힘들게 만드는데 신축년에 힘든 사람들은 화가 발달한 사람들이 힘들단 말이죠. 근데 내년에는 화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뭔가 하려고 막 벼르고 있어요. 빨리 내년만 돼봐라. 그러니까 뭐겠어요? 대부분 코로나만 풀려봐라. 집합금지만 해제돼봐라. 영업제한만 해제돼봐라. 바로 가게 낸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죠. 자, 저도 그래요. 저도 화가 발달했는데 지금 생각이 집합금지만 해제되면 내가 강의를 미친듯이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있는 사람들은 내년에 뭔가 이렇게 저지를만 하고요. 그러면은 화를 쓰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토도 필요하다. 화생토해서 화를 안정시키고 화의 영역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이게 화토의 관계를 얘기하자면요, 화가 불이라면요, 토는 불을 담는 뚝배기, 불의 에너지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다. 불은 꺼지면 바로 식잖아요. 그러면은 내년에 토가 없는 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목생화만 하면 반짝하고 말겠네요. 반짝하고. 또 토가 없으니까 불안정하잖아요. 잠깐 잘 되는 듯이 되다가 오히려 더 크게 뭔가를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좋은 구조는 화생토가 잘 되는 명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생토가 되는 명이 좋은 이유는 명백해요. 서두르지 않는다. 여유롭다. 애초에 난한 에너지잖아요. 화생토가 잘 됐다는 거는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사람처럼 이렇게 조급하게 빨리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오늘 강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내년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선생님? 화생토가 잘 되는 명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하다. 화생토가 잘 된 명은 내년 운을 제대로 쓸만하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 시도한 게 결과로 연결되고 결과도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계묘 갑진으로 가면서 유지가 되겠죠. 이민년은 그래요. 빨리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월운을 보면은 이민월, 계묘월에 저지른다. 이 조급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이때 저지릅니다. 이민, 계묘월, 양력으로 2, 3, 5월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양력으로는 3월 한 초순까지, 뭐 3월 한 6일, 7일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민, 계묘월에 저지르면은 대부분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이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름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여름에 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냐면요, 화가 없는 사람이라도 화가 없더라도 월운으로 화가 들어오는 것 때문이에요. 화가 없는 사람도 내년 5월, 6월, 7월은 지지로 화가 들어옵니다. 월운에서. 그래서 내 사주에 화가 없어서 막 벌렸어요. 조급하게. 근데 뭔가 잘 되는 것 같다고요. 그게 문제예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감당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민 계묘월에 벌렸는데 뭐 수요 예측이 실패했다던가 뭐 이렇게 잘 될 줄 알고 막 이렇게 재고를 들여놨는데 그게 뭐 나갈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다 물량이 취소된다던가 그래서 내가 피해를 다 받는다던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특히 병호월이 이민년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된다가 되죠. 인오로 연결되고 병하고 임이 또 이렇게 수국화를 하죠.
병월이 이민년의 가장 핵심 사고를 달고 오는 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무신, 기유, 월의 결과가 판단된다. 그리고 경술월에는 이민년의 마무리가 되는 월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월운은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민 개묘월에 저지르고 여름에 좋은 것처럼 또는 결과가 이렇게 막 진행이 되고 이제 가을에 판단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화가 없거나 좀 조급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급하게 해야 될 것처럼 이민년을 대비하는 대비책은요, 이민 개묘월이 아니라 갑진월에 진행하면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갑진월, 이게 양력 4월입니다. 조급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서두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막 기회가 온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렇게 2, 3월에 급하게 계약부터 하고 보는 거죠. 근데 계약을 하고 잘 될 것처럼 예측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막 손님들도 안 오고 뭐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풀리고 이럴 수 있어요. 여름에.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임대료 감당 안 되고 막 이자 감당 안 되고 힘들어질 수 있다. 여름에. 그러면은 4월 정도에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민년의 갑진이잖아요. 4월에 진행하면 좋은 이유가 4월 달에는 판단하기가 더 수월한 조건, 배경, 환경,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2월 달에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던 거랑 4월 달이랑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2월 달에는 막 상대가 꼬시잖아요. 지금 빨리 하셔야 됩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막 사람 마음을 이렇게 급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막상 4월 가보니까 그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거였어, 나한테. 그런 것들이 막 보이면 안 하길 잘했네 이럴 수 있잖아요. 혹은 4월에 갔는데 아직까지 뭐 조급하게 할 필요가 없이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어,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내년은 웬만하면은 초반에 이렇게 뭘 진행하는 게 별로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화생토가 잘 돼 있으면은 어때요? 대부분 천천히 하려고 한다고요. 화가 없으면 더 한해졌으니까 더 막 뭔가 빨리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보면은 봄에 사고 친다, 여름에 진행된다, 가을에 결과 나온다, 겨울에는 내년 운으로 넘어가는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대부분 수월 정도 안에 이민년의 그런 흐름이 종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은 알기 쉽게 주식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이민 개묘월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주가 떡락, 뭐 코인 떡락 이러면 어떻게 돼요? 기회다 싶죠? 오늘인가 어제 보니까 코인이 또 8천만원 넘었다고 그러는데 막 배가 아프더라고요. 막 배가 아픈데 너무 비싸 막 이러잖아요. 지금 들어가기에는. 근데 이때 막 떡락해가지고 지금 들어가도 되겠네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늦지 않다고요. 4월이 넘어가도. 그리고 이제 막 들어가고 이제 5월달에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이제 그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막 더 태운다니까요. 그러고 이제 막 이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뭐 이 정도 설명하면은 이민년에 대충 어떤 흐름인지는 예측들이 되시죠. 이제 내 사주에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 그러면은 제가 화토가 발달한 명이 좋다라고 했죠. 그러면 도대체 다른 오행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왜 화생토가 된 사람만 얘기하세요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각 오행이 발달한 명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목이 발달한 사람들, 뭐 목일간이어도 좋고요. 뭐 월에 목이 강하게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사주에 접목시키면 좋습니다. 자, 수생목이 급격해진다가 되죠. 그냥 이민년 자체로도 조급하고 막 일을 벌리는데 이미 내 사주에 목이 있다 그러면요, 수를 빨리 끌어와서 하라고 해요. 그래서 대체로 지금 이미 시작이 된다. 이민년이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걸린다가 되죠. 조급한 것이 더 커졌다가 됩니다. 조급한 것이 더 커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미 목이 발달한 사람들은요, 이미 지금 무술월인데 무술월에 이미 시작이 됐을 것 같다, 혹은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미 계획이 끝났다, 바로 다음 달에 뭔가 계약을 한다, 뭐 이런 형태의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민년에는 조급해서 생긴 게 문제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서두르면은 좋을까요, 과연? 좋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좋기 위한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기 위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아직 좀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참기 위해서는 금이 있어서 수생목하는 것을 절제하면 된다가 되죠.
그래서 내가 목일간이고 또는 봄생이고 사주에 목이 기둥으로 있고 이런데 금이 있다 내 사주에. 그러면은 수생목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금이 이제 금생수를 하잖아요. 수가 고갈되지는 않겠네요. 또는 금이 금극목해서 수생목으로 가는 거를 천천히 또는 조절하겠네요. 수생목이라고 하는 목은 밸브예요, 밸브. 물길이에요, 말 그대로. 수가 물이라고 하면은 목은 물을 흐를 수 있게 하는 수도꼭지랑 같은 건데 거기에 금이 개입을 한다는 거는 수도꼭지를 잠글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금이 없다 이러면은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고 물 낭비해야 되잖아요. 이미 진행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금이 있어도 되고요. 혹은 여기에 플러스 금이 없으면 화토가 있어서 어떻게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된다가 되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또는 사주의 수가 강해서 수생목이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천천히 진행이 되면 돼요. 이미 수가 수생목이 되더라도 늦어진다가 되죠. 수생목이 막 진행을 하려고 해도 늦어지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됩니다. 빨리 막 뭘 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수가 왕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결과가 늦게 진행되기 때문에 늦어가지고 막 큰일 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중에 결과가 더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목이 발달하신 분들은 지금 이미 시작을 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시작이 안 됐다 그러면요. 조금 천천히 늦추기를 권합니다. 이미 결과를 예상했다. 화가 있는 사람들은요. 뭐 화일간 있는 화가 발달한 사람들은요. 이미 이민년에는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일을 진행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결과를 본다. 예측했던 대로 흘러간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예요? 오버할 수 있다. 이게 뭐겠어요, 결국에는. 화가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번엔 투자를 공부해서 했는데 잘 됐어. 그럼 딱 거기에서 끝내야 되는데 더 욕심낼 수 있다는 거예요. 토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토가 없으면. 그러니까 화만 발달한 사람들은 나쁘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운인데 중요한 건 오버돼요. 오버.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를 수 있어요. 토가 없는 명들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하되 조금 이렇게 오버하지 않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 금액은 1,000만 원인데 내 예상대로 되다 보니까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막 미수 끌어와가지고 신용대출 받고 해서 막 몰빵하는 거예요. 오버한 거죠, 누가 봐도. 그래가지고 분명히 돈은 벌었는데 그 한 번 떨어진 것 때문에 다 까먹을 수 있어요. 뭐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니까요. 화가에 있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미 벼르고 있는 사람들, 이민년만 기다린 사람들이 되겠죠. 이게 이제 화가 발달한 명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민년에 토가 발달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토극수가 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토가 강한 사람들은 이민년의 흐름을 거부한다. 흐름을 거부하겠죠. 그 세상의 변해도 마이웨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판단 미스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토극수화된 사람들, 토만 있다 이러면은 이제 조금 이런 현상들이 있을 거고요. 이거를 이제 극복하는 방법은 화나 금이 있으면 크게 문제 없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되죠. 목생화에서 화생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토극수 목극토잖아요. 그 위아래로 일어나는 작용이. 그러니까 극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년이라는 큰 흐름을 거스른다는 소리예요. 물론 이제 거스를 수 있는 능력자라면은 잘 쓸 수 있는데 쉽지가 않죠. 어떻게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고 살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신용카드 쓰는데 혹은 체크카드 쓰는데 현금 없이 사는데 나 혼자 현금으로 막 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그 강원도 산골에 사는 사람들이 6.25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 터진 거 모르고 살잖아요. 토가 왕한 사람들은 이민년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마이웨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가 있으면 목생, 화에 화생토까지 연결되니까 문제가 될 리가 없고요. 오히려 긍정적이죠. 금이 있으면 토생금, 금생수가 이제 수생목으로 가는 거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충분히 검증 절차를 거쳐서 뭔가 진행을 하겠죠. 자, 그래서 토가 왕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라. 이민년의 금. 자, 금은 금생수도 하고요. 금극목도 하죠. 그러면은 수생목에 대한 검증을 한다. 이게 뭐겠어요, 결국에. 이민년에 걸리기 전에요. 물어보고 한다는 소리예요. 주변에 물어본다는 소리예요, 주변에. 검증해야 되니까. 그래서 금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민년이 의외로 괜찮을 수 있다. 괜찮은 이유는
혼자 독단적으로 급하게 안 하니까. 급하게 하고 싶은데 막 검증받는 거예요, 주변에. 예를 들어서 막 뭔가 이렇게 가게를 하나 하고 싶은데 목 좋은 자리가 났어요. 부동산 갔더니 지금 빨리 계약해야 된다고, 언제 나갈지 모른다고, 여기 자리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들쑤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사주에 금이 있으면은 주변에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죠. 자영업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든, 부동산 전문가한테 물어보든, 주변에 친구한테 물어보든, 물어봐가지고 딱 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충분히 검증받고 수생목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민년에 임수가 인목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때문에 수가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수적인 금생수에 도움도 주죠. 그러니까 뭐예요? 물어보고 하고 또 후어 좀 이렇게 어려울 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금이 있는 사람들 의외로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을 수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일을 진행하기 어렵다예요. 어렵다. 새로운 일을 벌리는 게 쉽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 드러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뭐 일을 진행을 하긴 하겠죠. 금일간이라도. 근데 드러나는 것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길게 보고 하는 것이 옳다. 대체로 갑진년까지 보고 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이민년의 인목이 갑진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민 계묘라고는 천간의 수, 어둠, 그거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는 건 갑진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발달한 사람들은 진행을 하되 좀 물어보고 하고 천천히 하고 길게 보고 해라. 내년에도 검증만 한다고요? 그래도 목이 왔다는 건 진행은 한다고요. 진행은 해요. 하긴 해요. 남들은 하는지 몰라요. 나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수가 발달한 사람들, 수생목이 되죠. 되고 수도 고갈 안 되고, 이민년에 수가 발달한 사람들은 일단 신축년에 정리가 다 돼야 됩니다. 새로 일 벌리기 전에 년을 잘 정리하고 진행해야 한다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조급할 수 있다가 되죠. 자, 사주의 수가 왕하다, 수가 중심이다라는 건 뭐예요? 물이 고인 것과 같다가 되죠. 근데 인목이 들어왔으니까 수를 확 끌어당기죠. 그래서 수가 발달한 사람들은 의외로 괜찮은 운이 되지만 이민년이 지금 목이 발달한 사람과 더불어서 조급하게 가려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초반에 빠르게 진행하지 말고 천천히 가라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할 수 있다가 되죠. 자, 그래서 이민년의 각 오행에 대응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선생님 저는 금도 하나고 목도 하나고 화도 하나고 토만 두 개인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가 더 강한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가 강한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일간을 보시고요. 일간을 봐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월지를 장악한 게 뭔가를 보면 되고요. 혹은 이제 뭐 목생화든 금생수든 뭐 화생토든 그 생으로 끝나는 지점에 머무르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왕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 사주에 접목을 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년 운세는 대략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오늘 개요는 한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내년에는 과속하지 마세요. 과속하지 마시고 조급해서 빨리 뭔가 진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하려고 할 때 사고 납니다. 교통사고도 나고요. 급해가지고 막 그런 실수들도 많이 하게 되고요. 막 뭔가 한두 개 빠뜨리게 되고요. 그래서 내년은 4월 이후에 뭔가 일을 진행할 때 순리대로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천천히 하기만 해도 본전은 찾는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민년에는 정말 새로운 희망으로 새 판에서 희망적인 이민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수생목은요, 완전히 새로운 전환이에요. 목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1에서 100으로 가는 것보다 0에서 1로 가는 게 더 힘들거든요. 이거 0에서 1이 됐다는 건 창조잖아요, 말 그대로. 새로운 게 나온 거잖아요. 1에서 100으로 간 건 그냥 발전이에요, 발전. 근데 0에서 1은 완전한 새로운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은 희망적이에요, 대부분. 또 잘 쓰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왕에 이렇게 좋은 운이 왔는데 살펴가면서 이렇게 가야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벼러 왔던 분들, 뭐 내년에 제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구조를 가지신 분들은 잘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성과도 올리시고 결과도 보고 희망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던, 막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분들은 내년에 천천히 조심해서 살펴가면서 그렇게 전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일간별로 할 거고요. 일간 플러스 60갑자 다 할 거예요. 뭐 개수일간의 흐름, 뭐 개묘일주, 개해일주, 뭐 6개씩 있잖아요. 일간별로. 이렇게 해서 60갑자를 그전처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